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재무설계를 앞두고 계신 고객 여러분, 명품 스타 강사 정원창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원창입니다. 어땠어요? 이때까지 배워봤던 내용들. 첫 번째는 우리가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에는 우리가 투자설계라는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투자설계 아까 전에 배웠을 때 어땠나요? 조금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투자설계가 이루어진다라면 전제 조건 하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세금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2의 법칙에 의해서 7.2%의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10년 만에 원금의 2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만 원씩 적금에 들어서요. 몇 년? 10년에 나눠서 7.2%의 수익률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금이 얼마죠?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몇 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이 금액이 1억 2천이 된다라는 산술적 근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자가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바로 세금 설계라는 부분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머릿속에 비과세라는 말과 소득공제라는 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과세가 왜 필요한가?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자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가요, 사실 적금이나 예금에 들었을 때 이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자 소득세라는 걸 떼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자 소득도 소득이다.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얼마냐? 14% 더하기 1.4%, 즉 15.4%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자 소득세는 14%고요. 주민세가 1.4%에 해당됩니다.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15.4%가 나의 돈에서 가져간다. 누가?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6천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수령하셨으니까 이자 소득세가 얼마가 되죠? 약 900여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정부에다가 세금만 열심히 가져다 준 꼴이 되죠. 즉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재무설계에 들어가셔서 수익률 7.2%에 투자를 하신 다음 10년이 지속되는 기간 투자를 하실 시에는요, 반드시 상품을 고를 때 뭘 골라야 된다? 바로 비과세를 골라야 된다는 말이죠. 너무 많은 소득을 떼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 되면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죠? 바로 소득공제라는 말은 뭐죠? 자신이 낸 세금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근로자가 하는 시기는 12월 달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나 그리고 우리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서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어떻게 해라? 체크카드 위주로 써라. 아시겠죠? 체크카드 쓰시고요. 반드시 뭐 해라? 현금 영수증을 처리를 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2014년 7월 1일자로요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처리를 해주게 법제화가 됐죠. 전에는 3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2014년 7월 1일부로는요 10만 원 이상이니까요 반드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서 많은 소득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로 이어서 부동산 설계에 들어갈 건데요. 자, 부동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부동산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갖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이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그죠? 나 강남에 빌딩 한 채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저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지만요, 저라면 강남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강남 투자 수익률을 보면요, 대부분 사무실 임대 수익률가 4% 미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남에 100억짜리 어떻게 빌딩이 있어도 1년에 얼마를 받는다? 4%, 4억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 그렇다면 또 공실 비율도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 되겠죠. 여러모로 많은 수익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의 부동산 설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주택 설계라는 거죠. 자, 주택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결혼했다, 내가 3억짜리 집 사줄게, 5억짜리 집 사줄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막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국가의 주택 정책을 100% 활용해라. 우리나라 국가에는요, LH라는 대한주택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공공임대다, 그리고 국민임대다, 많은 임대주택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주택, 그리고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10%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거 문제는 탈피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공공임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요. 이러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청약과, 그죠? 청약저축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약저축과 반드시 약 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거 안정과 부동산 설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큰 돈 노리지 마세요. 투기가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노후화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바로 연금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